콘텐츠 제작을 위한 수업 디자인 스텝 2. 콘텐츠 제작 도구와 기법에 대한 시간입니다. 콘텐츠 제작 도구를 선택할 때 생각해야 될 점과 콘텐츠의 2%를 채워주는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콘텐츠 제작을 위한 굉장히 많은 도구들이 주변에 소개되어 있죠.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 캔바와 키네마스터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캔바를 기본 제작 도구로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장점을 소개해 드리자면 먼저 캔바는 다양한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이미지, 슬라이드 서식을 쉬우면서도 아름답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슬라이드 프레젠테이션은 물론 동영상도 녹화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양식도 많이 있는 데다가 팀 단위로 템플릿을 공유하여 공동 작업을 하고 또 산출물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자료를 보내거나 과제로 받을 수도 있겠지요. 캔바에서 작성된 양식들은 수업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키네마스터라는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도 사용하였습니다. 다양한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들이 있었지만 사용의 간편함과 또 제공되는 디자인의 다양함을 기준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키네마스터는 모바일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이다 보니 스마트폰과 태블릿에서 편집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기기에서 촬영한 사진과 영상, 녹음한 음원을 바로 다른 기기에 옮기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가 있겠지요. 앞서 소개한 대로 편집을 위한 다양한 툴을 제공하고 있어서 프로 못지않은 산출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별도로 소스를 편집하지 않아도 되고 또 프로젝트 단위로 작업을 해서 쉽게 영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구성한 프로젝트를 영상으로 저장할 때 화질이나 크기, 파일 형태도 쉽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스마트 기기에서 사용하다 보니 수업에서 학생들과 함께 동시에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겠지요. 선생님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에 만능 도구는 없다는 것입니다. 콘텐츠를 제작하는 이유이자 목표, 바로 수업이죠. 선생님의 수업, 선생님의 학생들, 선생님이 근무하는 학교 상황에 맞는 도구가 제일 좋은 도구입니다. 화려함보다 내실을 다지는 작업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만들 콘텐츠, 어떻게 하면 더 돋보일 수 있을까요? 몇 가지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막을 넣을 때, 글을 넣을 때는 어떠한 꿀팁이 있을까요? 먼저 자간과 줄 간격에 따라 느낌이 달라지는 것 아시죠? 또 글자 사이의 공간이 너무 넓으면 사진과 영상을 배치하기 어렵기도 하고 약간 너무 억지로 우겨 넣은 듯한 느낌도 들기 때문에 이 자간과 줄 간격 그리고 글자 사이의 공간을 잘 고려해서 자막을 넣으셔야 합니다. 글자 사이의 공간이 반대로 너무 좁으면 읽을 때 눈의 피로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또 글자의 어떤 색의 종류, 그다음 개수 이런 것에 따라서도 느낌이 달라집니다. 아래에 몇 개의 예시를 해 두었습니다. "재미있고 알찬 수업을 준비합시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 글자의 간격에 따라서 그리고 색깔에 따라서 글씨체에 따라서 느낌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업의 내용과 분위기 그리고 전달해야 되는 내용의 강조점에 따라서 글씨의 크기, 간격, 색깔, 글자체들을 다양하게 연습해 보면서 가장 적당한 것으로 넣어 주시면 좋겠지요. 배경음악을 넣을 때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저작권, 정말 중요합니다. 저작권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무료로 쓸 수 있는 것인지 혹은 어떤 지불 과정을 통해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된 것인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배경음악의 가사나 가락, 박자가 선생님들이 만드는 콘텐츠 내용과 어울리는지도 살펴야겠죠. 내용과 딱 맞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래도 분위기가 어느 정도 유사해야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음악이 또한 콘텐츠의 내용보다 더 잘 인식되면 주객 전도의 상황이 되겠는데요. 바로 수능 금지곡 같은 혹은 후렴이 중독성 있게 반복이 된다거나 하는 음악들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사가 없는 음악이 오히려 선생님들이 만든 콘텐츠를 돋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효과음을 넣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애니메이션 효과음을 많이 사용하시곤 하는데 이게 선생님들의 목소리나 음악과 겹치면 자칫 소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음성이 들어가지 않은 콘텐츠의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이 제시될 때 주목시키기 위해 강조하기 위해 효과음을 사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효과음을 자주 반복해서 사용하면 오히려 식상한 느낌 혹은 조금 지루한 느낌이 들 수도 있겠죠. 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요. 또 불쾌감이나 공포감을 줄 수 있는 소리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효과음은 수업을 거두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선생님들께서 목소리로 또 이 컨텐츠를 설명하거나 아니면 진행할 때가 있는데요. 이 음성을 입힐 때 한 번에 완성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 번 녹음해서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녹음에 사용하는 기기에 따라 약간 느낌이 다릅니다. 소리가 다를 수 있으니까 가지고 계신 기기들 이것저것 활용해서 녹음해 보시고 가장 선생님들이 들으시기에 좋으신 상태로 녹음을 하면 좋겠습니다. 종결어미도 중요합니다. 뭐뭐요, 입니다, 습니다. 이런 종결어미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발음하기 좋은 것들, 표현하기 좋은 종결어미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연습하면서 고르면 좋겠고 마이크에 머리카락이나 옷깃이 닿으면 잡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유의해 주시고요. 턱의 높낮이, 자세에 따라서 목소리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기기로 내가 듣는 내 목소리가 익숙해질 때까지 편안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음성 대본 꼭 작성해야 되는지 궁금하시죠? 콘텐츠를 만들 때 음성 대본을 작성하는 것은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다 내용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본을 작성해서 작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나타나지 않은 내용을 음성만으로 전달한다. 그럴 때 체계적인 설명을 위해서는 대본을 작성하면 좋습니다. 화면에 소개는 되었지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도표 혹은 그림이 있을 때 인과관계 혹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설명을 해야 될 때, 이럴 때도 대본이 있다면 내용과 순서를 놓치지 않겠지요. 특별히 강조할 내용이 있을 때에도 그렇고 제한된 시간 내에 설명을 해야 할 때도 미리 작성해 둔 대본이 있다면 보다 편하게 그리고 빠르게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강의자의 모습 또한 중요합니다. 저도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선생님의 모습, 그 또한 수업의 일부분입니다. 아나운서나 전문 MC들, 또 교육방송, 인터넷 강의 같은 것을 진행하는 분들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도움을 얻을 수도 있겠습니다. 편안한 자세, 또 강의에 불편함이 없는 복장을 준비하면 좋겠고요. 배경과 같은 계열색의 옷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카메라는 눈높이보다 살짝 위에 위치하도록 하고 환한 표정을 위해 개별 조명이 있다면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한 번에 멋진 모습으로 영상에 등장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또한 연습이 많이 필요한데요. 실제 수업처럼, 실제 강의 때처럼 연습을 반복해서 해보시고 익숙해지시면 좋겠습니다. 녹화를 해서 스스로의 모습을 관찰해 보면 좋은데요. 옷차림이나 액세서리가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지, 또 말할 때의 표정과 음성, 속도와 말버릇 등을 점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콘텐츠 제작을 시작해 볼까요? 먼저 수업 지도안을 디자인하고 또 콘텐츠 어떻게 무슨 도구를 활용해서 콘텐츠를 제작할지 결정하고 선택해야겠죠. 콘텐츠 제작을 해보실 때는 꼭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콘텐츠를 활용해 보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잘 되었고 어떤 것이 부족한 것인지 꼭 평가해 보고 수정해서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